안녕하세요. 오늘은 CNN의 한계를 넘어선 이미지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패치 분할부터 셀프 어텐션까지 실무 예제와 함께 BIT의 모든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여러분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미지 패치 분할의 원리와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둘째, 패치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의 역할을 배웁니다. 셋째, 비전에서의 셀프 어텐션 작동 방식을 학습합니다. 넷째, BIT 아키텍처의 전체 구조를 파악합니다. 다섯째, CNN과 BIT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활용 사례를 알아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시작점은 이미지를 작은 패치로 나누는 것입니다. 224 곱하기 224 크기의 이미지를 16 곱하기 16 패치로 분할하면 총 196개의 패치가 생성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셀프 어텐션의 계산량은 토큰 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만약 모든 픽셀을 개별 토큰으로 처리하면 5176개의 토큰이 생기고 계산량이 천문학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196개의 패치로 줄이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패치 크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으며 작을수록 세밀하지만 계산량이 많아집니다. 이미지 패치 분할을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먼저 파이토치의 언폴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입력 이미지는 배치, 채널, 높이, 너비 순서입니다. 패치 크기를 16으로 설정하고 언폴드를 높이와 너비 차원에 각각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파라미터인 스트라이드를 패치 사이즈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패치들이 서로 겹치지 않고 이미지 전체를 정확히 한 번씩 커버합니다. 리쉐입과 퍼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배치, 패치 개수, 채널, 패치 높이, 패치 너비 형태로 변환됩니다. 결과는 1, 196, 3, 16, 16입니다. 각 패치는 플래턴 과정을 거쳐 1차원 벡터로 변환됩니다. 16 곱하기 16 곱하기 3은 768차원입니다. 이후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고정 차원, 예를 들어 512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을 패치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플래턴은 각 패치의 픽셀 정보를 일렬로 늘어놓는 것이고 리니어 프로젝션은 학습 가능한 가중치 행렬을 사용하여 원하는 차원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모든 패치가 동일한 차원의 임베딩으로 인코딩되어 일관된 표현을 갖게 됩니다. 패치 임베딩을 실제로 구현해 봅시다. 패치 임베딩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초기화에서 패치의 크기, 입력 채널, 임베딩 차원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합성곱 레이어를 사용하여 리니어 프로젝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넬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모두 패치 사이즈로 설정하면 합성곱 연산이 각 패치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여 임베딩으로 변환합니다. 포워드 함수에서는 입력 이미지에 프로젝션을 적용하고 플래턴으로 펼친 후 트랜스포즈로 차원을 재배열합니다. 최종 출력은 배치, 패치 개수, 임베딩 차원 형태입니다. CONBED를 사용하면 패치 분할과 리니어 프로젝션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본질적으로 순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미지의 왼쪽 위 패치와 오른쪽 아래 패치를 구분하려면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합니다. 포지션 임베딩은 각 위치마다 고유한 학습 가능한 임베딩 벡터입니다. 패치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을 단순히 더하면 내용 정보와 위치 정보가 결합된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차원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1차원 시퀀스로 변환하여 트랜스포머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포지션 임베딩 추가를 코드로 살펴봅시다. 6T 임베딩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초기화에서 패치 개수와 임베딩 차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LS 토큰입니다. CLS 토큰은 전체 이미지의 정보를 종합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 분류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포지션 임베딩의 크기는 패치 개수에 1을 더한 값입니다.
포워드 함수에서는 먼저 CRS 토큰을 배치 크기만큼 복제하고 패치 임베딩과 연결합니다. 그 다음 포지션 임베딩을 더합니다. 이제 각 패치는 내용과 위치 정보를 모두 담은 벡터가 됩니다. 셀프 어텐션은 비전 트랜스포머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각 패치가 다른 모든 패치와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퀴리, 키, 배류 세 가지 행렬을 사용합니다. 퀴리는 내가 찾는 정보는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키는 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배류는 실제로 전달할 정보입니다. 퀴리와 키의 내적으로 유사도를 계산하고 소프트맥스로 정규화하여 어텐션 스코어를 얻습니다. 이 가중치로 배류들의 가중합을 계산하면 중요한 패치의 정보는 많이, 덜 중요한 패치의 정보는 적게 반영됩니다. 셀프 어텐션을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셀프 어텐션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초기화에서 임베딩 차원과 헤드 개수를 설정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패치 간 관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각 헤드의 차원은 전체 임베딩 차원을 헤드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QKB는 퀴리, 키, 배류를 한 번에 계산하는 리니어 레이어입니다. 포워드 함수에서는 입력을 QKB에 통과시키고 리쉐입과 퍼뮤트로 멀티헤드 형태로 변환합니다. 스케일드 다트 프로덕트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퀴리와 키의 전치 행렬을 곱하고 헤드 차원의 제곱근으로 나눠 스케일링합니다. 소프트맥스로 정규화한 후 배류와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헤드의 출력을 칸캐터네이트하고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쳐 최종 결과를 얻습니다. BIT의 핵심은 여러 개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를 쌓는 것입니다. 각 레이어는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레이어 노멀러제이션은 학습을 안정화시키고 리지조엘 커넥션은 그레이디언트 플로를 개선합니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비선형 변환을 통해 모델의 표현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구조를 12개 또는 24개 쌓아서 깊은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각 레이어를 거치면서 패치들은 점점 더 추상적이고 의미 있는 표현으로 변환됩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을 구현해 봅시다. 트랜스포머 블락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초기화에서 임베딩 차원, 헤드 개수, MLP 비율을 설정합니다. MLP 비율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숨겨진 차원을 결정합니다. 보통 4배를 사용합니다. 노엄 1과 어텐션은 첫 번째 서브레이어입니다. 노엄 2와 MLP는 두 번째 서브레이어입니다. MLP는 2개의 리니어 레이어와 GLU 활성화 함수로 구성됩니다. 포워드 함수에서는 프리노엄 구조를 사용합니다. 먼저 레이어 노멀러제이션을 적용한 후 어텐션을 계산하고 리지조엘 커넥션으로 원래 입력과 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MLP도 적용합니다. 프리노엄 구조는 학습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CLS 토큰은 BRT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전체 시퀀스의 정보를 종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BIT에서는 이미지 전체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CLS 토큰은 패치 시퀀스 맨 앞에 추가되는 학습 가능한 임베딩입니다.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치면서 셀프 어텐션을 통해 모든 패치와 상호작용합니다. 각 패치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미지 전체를 대표하는 벡터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CLS 토큰의 출력만 추출하여 분류 헤드에 입력합니다. 이것이 최종 클래스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전체 BIT 모델을 구현해 봅시다. BIT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초기화에서 클래스 개수, 임베딩 차원, 깊이를 설정합니다. 패치 임베드는 패치 임베딩 모듈입니다. BIT 임베드는 포지션 임베딩과 CRS 토큰을 추가하는 모듈입니다. 블락스는 트랜스포머 블락을 깊이만큼 쌓은 리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12개 또는 24개를 사용합니다. 노엄은 최종 레이어 노멀러제이션이고 헤드는 분류를 위한 리니어 레이어입니다. 포워드 함수에서는 입력 이미지를 패치 임베딩으로 변환하고 포지션 임베딩을 추가합니다. 모든 트랜스포머 블락을 순서대로 통과시킵니다. 레이어 노멀러제이션을 적용한 후
CLS 토큰만 추출합니다. 인덱스 0이 CLS 토큰입니다. 이를 분류 헤드에 통과시켜 최종 예측을 얻습니다. CNN과 BIT의 가장 큰 차이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입니다. CNN은 지역성과 평행이동 불변성이라는 강한 가정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은 가까운 픽셀끼리 연관성이 높다는 가정이고, 평행이동 불변성은 객체의 위치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강한 인덕티브 바이어스 덕분에 CNN은 적은 데이터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반면 BIT는 이러한 가정이 약합니다. 따라서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과적합되기 쉽지만 이미지네트-21K 같은 대규모 데이터로 사전 학습하면 더 유연하고 일반화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면 BIT가 CNN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CNN과 BIT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레스네트 같은 CNN으로 지역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경계, 질감, 저수준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합니다. 그 다음 BIT로 전역적 관계를 모델링합니다. 장거리 의존성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의료 영상 분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료 데이터는 수집 비용이 높고 규모가 작습니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CNN의 강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효과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BIT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BIT 구조를 코드로 살펴봅시다. 하이브리드 6T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초기화에서 클래스 개수를 설정합니다. 레스네트 50을 사전 학습된 가중치로 불러옵니다. 마지막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하여 백본으로 사용합니다. BIT 헤드를 추가하는데 임베딩 차원을 레스네트의 출력 채널 수인 2048로 설정합니다. 포워드 함수에서는 먼저 레스네트 백본으로 특징 맵을 추출합니다. 출력은 배치 2048, 7 형태입니다. 이 특징 맵의 각 위치를 패치처럼 사용합니다. BIT 헤드에 입력하여 전역적인 관계를 모델링하고 최종 분류 결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레스네트의 강력한 특징 추출과 BIT의 전역 모델링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BIT는 이미지 분류를 넘어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 활용됩니다. 이미지 분류에서는 이미지네트 벤치마크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객체 탐지에서는 DTR, BITF CNN 같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세그멘터, 세그포어머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가 있는 경우 BIT가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전이학습을 활용합니다. 이미지네트이나 JFT-300m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목표 태스크에 파인 튜닝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이미지 패치 분할을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CNN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 두 번, 셀프 어텐션의 계산 복잡도가 토큰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토큰 수를 줄이기 위해. 세 번, 이미지의 지역적 특징을 더 잘 추출하기 위해. 네 번, GPU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배치 크기를 늘리기 위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토큰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계산량을 가집니다. 224 곱하기 224 이미지의 모든 픽셀 5176개를 개별 토큰으로 처리하면 계산량이 천문학적으로 커지지만 16 곱하기 16 패치로 분할하면 196개의 토큰으로 줄어들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패치 분할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계산 복잡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패치 분할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224 곱하기 224 크기의 이미지를 16 곱하기 16 패치로 분할했을 때 각 패치가 플래턴되어 생성되는 벡터의 차원은 무엇일까요? 1번 196, 2번 768, 3번 3072, 4번 256. 계산해보세요. 정답은 2번 768입니다.
각 패치는 16×16 크기이고 RGB 3개 채널을 가지므로 플래턴하면 16×16×3은 768차원의 벡터가 됩니다. 카드뉴스의 코드에서도 최종 출력이 1, 196, 768로 나오는데 이는 196개의 패치 각각이 768차원 벡터임을 보여줍니다. 패치 크기와 채널 수를 곱하면 플래턴된 벡터의 차원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패치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의 역할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패치 임베딩은 패치의 내용을 인코딩하고 포지션 임베딩은 패치의 공간적 위치 정보를 인코딩한다. 두 번, 패치 임베딩은 이미지를 분할하고 포지션 임베딩은 분할된 패치를 하나로 합친다. 세 번, 패치 임베딩은 저차원 특징을 추출하고 포지션 임베딩은 고차원 특징을 추출한다. 네 번, 패치 임베딩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이고 포지션 임베딩은 고정된 값이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패치 임베딩은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각 패치의 시각적 내용, 즉 픽셀 정보를 고정 차원의 벡터로 변환합니다. 반면 포지션 임베딩은 각 패치가 원본 이미지의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공간적 순서 정보를 학습 가능한 벡터로 인코딩합니다. 두 임베딩을 더해서 내용과 위치 정보를 모두 담은 표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BIT에서 CLS 토큰을 사용하는 이유와 그 작동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CLS 토큰은 모든 패치의 평균 정보를 담아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두 번, CLS 토큰은 셀프 어텐션을 통해 모든 패치 정보를 종합하며 최종 분류를 위한 전역 표현으로 사용된다. 세 번, CLS 토큰은 포지션 임베딩의 시작점 역할을 하며 공간적 기준점을 제공한다. 네 번, CLS 토큰은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개수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입니다. CLS 토큰은 패치 시퀀스 맨 앞에 추가되는 학습 가능한 임베딩입니다.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패치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미지 전체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합니다.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친 후 CLS 토큰의 최종 출력이 MLP 헤드에 입력되어 분류 결과를 생성합니다. BRT의 CLS 토큰과 동일한 역할을 하며 전체 이미지를 대표하는 전역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CNN과 BIT의 인덕티브 바이어스 차이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CNN의 강한 지역성 가정 때문에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CNN이 유리하지만 BIT는 대규모 데이터로 사전학습하면 더 일반화된 패턴을 학습한다. 두 번, BIT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어서 항상 CNN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세 번, CNN은 합성곱 연산 때문에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BIT는 셀프 어텐션으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네 번, BIT의 약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지만 최종 정확도는 낮아진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CNN은 지역성과 평행이동 불변성이라는 강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 적은 데이터로도 이미지의 구조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합니다. 반면 BIT는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아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과적합되기 쉽지만 이미지네트-21K 같은 대규모 데이터로 사전학습하면 더 유연하고 일반화된 시각적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BIT를 사용할 때 전이학습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데이터 규모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셀프 어텐션에서 퀴리, 키, 밸류의 관계와 계산 과정을 설명할 때 어텐션 스코어의 소프트맥스 정규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음수 값을 제거하여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두 번, 모든 패치에 대한 어텐션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여 각 패치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률 분포로 표현하기 위해. 세 번,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번, 퀴리와 키의 차원을 맞추기 위해.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소프트맥스는 퀴리와 키에 내적으로 계산된 RAW 어텐션 스코어들을 확률 분포로 변환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패치에 대한 가중치 합이 1이 되며 각 패치가 현재 패치에 얼마나 중요한지 상대적 중요도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화된 가중치로 배류들의 가중합을 계산하면 중요한 패치의 정보는 많이, 덜 중요한 패치의 정보는 적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확률 분포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BIT 코드에서 언폴드 함수를 사용할 때 세 번째 파라미터인 스트라이드 패치 사이즈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패치 간 중복을 최대화하여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번, 패치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여 이미지 전체를 중복 없이 정확히 한 번씩 커버하기 위해. 3번,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4번,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스트라이드 패치 사이즈와 동일하게 설정하면 윈도우가 정확히 패치 사이즈만큼 이동하면서 패치를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 16 곱하기 16 패치를 16픽셀씩 이동하면서 자르면 각 패치가 서로 겹치지 않고 이미지 전체를 정확히 한 번씩 커버합니다. 만약 스트라이드를 더 작게 설정하면 패치들이 겹치고 더 크게 설정하면 일부 영역이 누락됩니다. 정확한 타일링을 위해서는 스트라이드 패치 사이즈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실무에서 의료 영상 분석에 BIT를 적용할 때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즉 레스네트 백본과 BIT를 결합한 구조를 사용하는 전략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학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번, CNN의 지역적 특징 추출 능력과 BIT의 전역적 관계 모델링 능력을 결합하여 적은 의료 데이터로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3번, 모델 파라미터 수를 줄여 배포를 쉽게 하기 위해. 4번, 어텐션 매프 시각화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의료 영상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수집 비용이 높습니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레스네트 같은 CNN 100번으로 먼저 저수준의 지역적 특징, 경계나 질감 등을 추출한 후 이를 BIT에 입력하여 전역적인 관계를 모델링합니다. CNN의 강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적은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BIT로 장거리 의존성을 파악하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료 AI 연구에서 이 방식이 순수 BIT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데이터가 제한적인 도메인에서 특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비전 트랜스포머의 핵심 개념을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이미지 패치 분할, 패치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인코더, 그리고 CNN과의 비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BIT는 컴퓨터 비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실무에서는 전이학습과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